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특히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상태가 이어지는 수면 장애로 인해 한 해 57만 명이 병원을 찾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부터 5년간 수면 장애로 병원 등 요양기관을 이용한 현황을 분석했는데요. 지난해 수면 장애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전 국민의 1.1%에 해당하는 57만 명으로 지난 2014년 42만 명에 비해 37% 증가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환자가 1.4배 많았고 연령대별 증가율은 60대 전체와 20, 30대 남성 환자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싶다면 여성은 비만을, 남성은 저체중을 관리해야 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의 학술 연구 용역을 맡은 삼성 서울병원 연구팀이 65세 이상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뇌가 노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대뇌피질 두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심장 대사 요인에 주목했는데요. 여성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비만이, 남성에서는 저체중이 대뇌피질 두께 감소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매 발생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응책으로 정부는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9년간 관련 연구에 2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의 원인과 진단, 예방, 치료기술 개발을 위해 2020년부터 2028년까지 2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전했는데요. 이를 통해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 치매 예방과 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둔 신규 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그간 맞춤형 사례 관리, 의료 지원, 장기 요양 서비스 확대 등을 전개해왔습니다.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명은 전립선암 검진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비뇨의학재단과 대한비뇨기 종양학회가 국내 40대 이상 남성 600명을 대상으로 전립선암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3.3%는 전립선암 검진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어 간단한 혈액검사로 전립선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PSA, 즉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9.7%에 그쳤습니다. 학회 측은 전립선암이 남성 암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50대 이상이라면 정기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인 건선 환자들은 위암과 심혈관계 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세의대 피부과학교실과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이 177만 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건선 환자와 건선이 없는 대조군의 종양 발생 위험도를 비교했는데요. 그 결과 건선 환자군에서 전체적인 종양 발생 위험도가 1.03배, 위암 발병 확률은 1.31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건선 환자군은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1.18배 높았는데요. 특히 건선 질환이 심해 전신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심근경색 발생률은 남성의 경우 2.09배, 여성은 3.23배 더 높았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 중 하나죠. 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일단 단백질, 당, 비타민, 지방 등의 영양분을 처리하고요. 지방과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담즙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인체 독소도 제거를 하죠. 그런데 원래는 이 말랑말랑했던 간이 굳어지면서 이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간경화로 불리기도 하죠. 바로 간경변증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만큼 간경변증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경변증으로 인한 손상이 심해지면 황달, 복수, 간성뇌증, 정맥류 출혈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 경변증은 간세포가 반복적으로 상처와 염증을 입으면서 발생합니다. 염증은 간의 섬유화, 즉 간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과정을 촉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상 간의 경우에는 실제로 색깔이 이렇게 벽돌색의 그런 색깔을 띠게 되고 표면이 아주 매끈하면서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그런 양상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CT를 찍게 되면은 표면이 보일 때 아주 말끔하면서 이런 간의 실질 자체가 깨끗한 이런 균일한 양상을 이제 보이게 되고요. 그러나 이런 정상 간이 염증이 지속되고 섬유화가 이제 지속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간에 이런 결절들이 생기는 이런 간 경화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간 경화가 됐을 때는 표면이 불규칙한 이런 결절형 양상을 띠게 되고 간 실질 자체도 이렇게 균일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렇게 불균일한 불규칙적인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고 이 경우에는 간의 겉에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들이 복수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수가 찰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간의 손상을 부르는 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주된 원인은 B형이나 C형 간염 같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입니다. 만성 간염의 기간이 길어지면 간염 바이러스가 간세포 내에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만성 B형 간염의 5에서 10%, 만성 C형 간염은 10에서 15% 정도가 간 경변증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과다한 알코올 섭취도 간을 위협합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변환돼 염증과 조직 손상을 유발합니다. 손상된 간은 지방산을 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이 쌓이면서 섬유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음식물을 통해 간에 지방이 축적되면 역시나 유사한 경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 비만, 대사증후군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 같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앓고 있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간이 이제 굳어지게 되면은 이제 간으로 가는 이제 혈관들이 압력을 받게 돼서 그게 이제 식도나 위쪽으로 축부 혈관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쪽에 혈관들이 부풀어지는 그런 정맥류라는 그런 병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출혈이 되게 되면은 이제 피를 토한다거나 하혈을 하는 뭐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간 기능이 계속 나빠지게 되면은 이제 간성 혼수라는 이제 그런 또 병도 생기게 되는데요. 그거는 간에서 제대로 해독되지 않은 피가 이제 몸을 순환하다 보니까 그런 피들에 의해서 어떤 의식이 저하된다든가 또는 심하면은 이제 뇌 기능이 악화돼서 이런 의식이 혼미해지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합병증들 그런 증상들이 생기면은 빨리 조치를 이제 취해야 하겠습니다. 간 질환은 염증이 만들어졌다가 치유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진행됩니다. 간이 굳는 이 섬유화 단계를 거쳐 지방간, 간경변, 또 간암순으로 악화됩니다. 특히 간경변증 자체는 간암의 강력한 유발 요인으로 간경변증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간암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전문의들에 따르면 해마다 이 간경변증 환자의 5%가량이 간암을 겪게 된다고 하는데요. 평소 위험 요인들을 피하면서 간암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경변증 진단 과정에서는 혈액 검사를 통해 간 기능을 살핍니다. 또 복부 초음파, 복부 CT 촬영 등의 영상 검사로 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의 굳은 정도를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간 섬유화 스캔 검사도 최근 시행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간 경변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약물과 치료법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치료 성과를 끌어올렸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간 경변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러스성 간염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좋은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실제로 치료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과 C형 간염과 같은 그런 바이러스성
간염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면 C형 간염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거의 95% 이상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고 B형 간염의 경우에도 항바이러스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간 질환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심지어 간경변증이 있는 환자들도 초기에만 잘 발견을 해서 꾸준히 치료하면 간경변증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에 따라서 먼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알코올 간경변증 치료의 기본은 금주입니다. 더불어 칼로리를 높이는 영양 보충 등이 필요합니다. 과체중 또는 비만을 동반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다면 체중 감량, 식이 조절을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간경변증 치료의 목적은 섬유화의 진행과 그로 인한 간 기능의 저하를 최대한 늦추는 데 있는데요. 치료가 늦어졌다거나 이미 진행이 된 간경변증의 경우에는 합병증 치료 또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합병증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맥류 출혈이 되는데요. 이런 정맥류가 터져서 출혈이 되게 되면은 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이제 합병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경우에까지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맥류 출혈이 의심되는 하혈이라든가 아니면 토혈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응급실에 내원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런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도 이런 간으로 가는 그런 문맥의 그런 압력을 낮추기 위한 그런 약물을 추가적으로 더 복용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그런 출혈 재발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경변증이 많이 진행돼 말기 상태에 놓이면 사실 치료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간 이식인데요. 아직은 이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에서는 연 1000회 이상의 이식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의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식 수술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생존율이나 합병증 등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 간 이식을 가장 안전하게 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전문의들은 이 외국의 경우 특히 뇌사자 간 이식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면서 우리 사회도 인식 개선을 통해 간질환 환자들에게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좀 더 열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는 아이들이 먹는 음식 하나에도 신경을 쓰기 마련인데요. 영양소를 고루 갖춘 균형 잡힌 식단으로 먹어야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주 찾는 빵이나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등은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하고 당분은 높아 충치를 유발하는데요. 실제 서울대 인체영양연구실 백희영 교수팀이 진행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의 영양 섭취량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의 칼로리 양은 일일 권장량을 초과한 반면 칼슘, 철분, 비타민 A, 비타민 C 등은 불충분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가운데 지방 섭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성장기 아동의 영양 불균형은 치아와 잇몸뼈 손상으로 충치 및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충치의 원인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구강 내에 남겨진 찌꺼기가 세균 증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산이 발생해 충치가 생기는데요. 이러한 원인 외에도 식단에 미네랄, 비타민 A, 비타민 D 등의 영양분이 부족할 때도 충치가 발생합니다. 또한 미네랄이나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피티산이 많이 함유된 콩류, 씨앗류, 견과류를 지나치게 많이 먹을 경우 몸 안의 칼슘과 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뼈와 치아가 손상돼 충치를 일으키는데요. 치과 전문의 고광욱 원장은 특히 호두, 잣, 땅콩 등의 견과류는 영양이 풍부해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는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치아에 독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적당량, 일일 섭취 칼로리의 10% 또는 20에서 30g 정도를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성인은 평균 6개월 동안 양치가 불량한 구강 내 환경이 만들어지면 충치가 발생하지만 아동의 경우 성인에 비해 단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치아 유기질 함량이 많아 충치 발생 기간도 더 빠른데요. 아이들의 충치 예방 치료료는 치아 홈 메우기,
불소도포 등이 있습니다. 치아 홈 메우기는 어금니에 있는 작은 틈새나 홈을 치과 재료로 메워서 음식물이나 세균이 끼지 않도록 해 충치를 예방하는 치료고요. 불소도포는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는 불소를 치아 표면에 발라 치아를 튼튼하게 해줌으로써 충치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해주는 예방 치료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치아 관리도 중요하지만 충치를 예방하는 음식을 먹는 것도 필요한데요. 충치를 예방하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건포도입니다. 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충치를 일으킬 것 같지만 건포도는 천연 당분으로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이 구강 내 충치를 일으키는 박테리아 서식을 억제하고 플라크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충치 예방과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나 참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충치 예방에 좋은 불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생선의 섬유질이 치아 표면을 문질러 플라크를 제거하고 치아를 단단하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아를 이루는 주요 성분인 칼슘, 잇몸 질환을 막아주는 비타민 A 등 치아에 좋은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파와 배. 야채와 과일에도 치아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양파와 배는 치아 건강에 좋은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특히 배는 산을 중화시키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치아가 부식되는 걸 막고 충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좀 해야지 마음을 먹어보지만 좀처럼 시간 내기 어려운 분들, 걸을 일이 있을 때마다 파워워킹 해보시면 어떨까요? 파워워킹은 평상시 걸음보다 3배 정도 빠른 시속 6에서 8km의 속도로 큰 보폭으로 걷는 걸 말하는데요. 뼈를 튼튼하게 해서 골밀도를 높여주고 달리기 할 때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기 때문에 근력 강화와 체지방 감소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바른 자세로 걷는 게 좋겠죠. 이 파워워킹은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은 당기고 시선은 앞쪽을 향하며 팔을 앞뒤로 흔들고 발은 뒤꿈치부터 닿도록 걸어야 합니다. 바쁜 일과 중 짬짬이 이 파워워킹으로 건강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쿠키 건강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